네, 우리 큉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책 읽어주는 남자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좋은 글귀들을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제가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탈 없이 오늘도 행복한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책을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표시를 오늘도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글귀들을. 자, 소제목,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세니얼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 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뭔가 자기의 역량보다 욕심이 앞서서 그걸 선택하면 늘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게 어떤 길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래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그리고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난이도 높은 노래인데 이거 내가 부르면 진짜 멋있겠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그 노래를 선택해서 믿고 덤볐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강함을 좀 더 키우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아, 이거 진짜 중요하죠.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신인 때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무리 막 잠 한 2-3시간 자고 일하고 또 2-3시간 자고 일하고 막 그런 생활을 반복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제가 이제 힘들다라는 말을 되게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인 때 힘들다는 말을 너무 안 하고 멤버들 너무 안 하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싫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말을 안 하니까. 차라리 누군가에게 힘들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괜찮아라는 위로를 받으면 조금 더 저는 그래 이렇게 괜찮아라고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아직 이 일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거 보니 내 이 일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뭔가 힘들 땐 힘들다고 그때그때 얘기하고 뭐만 하면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진짜 힘들 땐 주변 지인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들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맞아요.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나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늘 그냥 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되게 익숙해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이 더 넓어져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봤을 땐 너무 눈살 찌푸리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이기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볍게 살아갈 것. 나도 좀 가벼워지고 싶은데 운동해야 되는데 진짜로.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이거 저도 나중에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배낭여행. TMI.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이건 저도 진짜 맞아요. 제가 여행 가는 거에 진짜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어딜 놀러 가고 그러면 진짜 무슨 짐을 이만큼 싸서 가요. 혹시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여행을 너무 안 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막 속옷도 너무 많이 챙겨가서 그런 사람이에요.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저도 항상 놀러 갈 때 드는 생각이에요.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게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오. 제가 이제 전자기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오거나 그러면 야 이거 옷 좀 줘,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신발이나 옷, 처음에는 진짜 주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이거 언제 한 번은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한 번은 또 입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안 줬어요. 근데 옷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집에 이제 걸지도 못할 정도로 쭉 둘러봤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쪼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렀죠. 그래서 내가 주는 옷, 뭔가 내가 골라서 안 입는 것 같은 옷을 주는 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너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다 골라라 했더니 진짜로 다 고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저는 뭐 처음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골라서 그때도 살짝 고민했어요. 이건 안 되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이왕 주는 거 다 주자 해서 다 줬어요. 진짜 많이, 막 진짜 박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 옷장을 봤을 때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옷을 매치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입을 수 있었던 거구나. 늘 내가 한번 이렇게 맞춰놨던 착장만 입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더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더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뭐 너무 검은색 옷만 있어서 다른 색깔도 사보고 싶다거나, 그냥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 회로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야, 한 입만 줘. 아니야, 싫어.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근데 그거 다 먹으면은 배 터지는데, 다 먹으면 그리고 또 그게 다 살로 가는데, 그냥 친구 한 입 주고 맛있지? 맛있으면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고, 또 그런 거를 나눠 가지는 게 더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자, 다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정말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것들만 담겨 있네요. 어렸을 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는 사람들을 가식적이라 여겼던 나는 뒤에서도 욕하고 앞에서도 욕했다. 괄호 열고 잘했다는 건 아니다. 괄호 닫고. 그 덕분에 나는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만날 일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았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더 이상 악의가 없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물론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 자신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한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건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자 권리다. 이게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욕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 말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악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좋아해서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악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전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조언, 뭐 노래가 이번엔 어떻니, 뭐 춤은 어떻니 라고 했을 때의 조언 같은 별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점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건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 뭐 얼굴이 어떻니 저쩌니, 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잘 보이려고 내 얼굴, 난 못생겼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더 보여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지인,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너무 어릴 적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 악플이 달리면 백현이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많은 걱정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선택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려면 그만큼 정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도 힘내서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배낭여행보다는 그냥 여행을 갈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금쯤이면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검은 꿈 꾸시고요. 꿈꾸지 말고 정말 푹 주무시라는 말이고요. 검은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더 맑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 안녕.